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열혈입니다. 송덕수 교수님과 제10판 신민법 강의 회도 156페이지 제8절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 사마열혈TV 7차 추천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제8절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보겠습니다. 로마절의 서설. 의사표시 가운데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행위가 완료된 때에 효력을 발생하며 특별한 문제가 없다. 그러나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와 똑같이 다룰 수는 없다. 그 의사표시에 있어서 동그라미 1번의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 2번에 의사표시의 수령 능력, 3번에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경우 등에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등이 문제된다. 민법인 이들 경우에 관하여 명문 규정은 두고 있다. 로마자 2번의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 양가르본 입법주의.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특히 격시자 사이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보면 먼저 포위자가 의사를 표백하고 이어서 이를 발산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령하며 끝으로 모든 상대방이 이를 요시하게 된다. 그리하여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표백주의, 발신주의, 도달주의, 요지주의 등의 입법주의가 있다. 양가르본의 도달주의의 원칙. 민법은 111조 제1항에서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여 도달주의의 원칙을 채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한다. 여기에 도달의 의미에 관해서는 학설이 대립된다. 다수설은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지배 영역 내에 들어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가 도달할 때 운영되는 것이라고 하나, 소수설은 도달은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영역에 진입하는 것만을 요건으로 한다고 주장한다. 판례는 도달이라 문사활동념상 상대방이 통제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통제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내용까지 알 것을 표현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여 일설과 같다. 사견. 의사표시는 보통 도달한 때에 요시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런데 가령 야간에 197페이지 텔렉스나 팩스가 오거나 편지가 수거 시간이 지난 뒤에 사서함에 투입되는 경우에는 두 시기가 다르게 된다. 이에 소수설은 이와 같은 경우에 도달은 인정하지만 상대방이 유지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여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고 한다. 그에 비하여 다수설은 도달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 두 견해 가운데 소수설은 효력 자체가 유동적이어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다수설은 판례가 타당하다. 그 결과 위에서 문제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달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 도달주의 원칙상 가령 편지가 우편 수실함에 투입되거나 동거하는 가족, 피용자 등에게 교분된 때에는 비록 상대방의 사정으로 살펴보지 않았더라도 도달이 된다. 수령을 거절한 때에도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도달은 있었던 것이 된다. 판례도 상대방이 거절한 사유 없이 통지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여 같은 견지에 있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할 것과 이행하지 않으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내 원고에게 도착하였으나 원고가 그 우편물의 수취를 거절하고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관하여 원심이 그 매매계약은 원고의 잔금지급 거절을 원인으로 한 피고의 계약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옳다고 하였다. 그리고 도달의 경로는 표의자의 예상과 달라도 무방하다. 한편 편지를 수령자의 주머니나 상품 속에 몰래 넣은 경우에 도달은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 보겠습니다. 양가로 기억에 우편법 소정의 규정에 따라 우편물이 배달되었다고 하여 언제나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고할 것이므로 오히려 위와 같은 편집위원회의 진술이나 우편법 등의 규정을 들어 우편물의 수령인을 본인의 사무원 또는 고용인으로 수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우편물이 피고의 주소나 사무소가 아닌 동업자의 사무소에서 그 실언이 분명치 않은 자에게 송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회관념상 피고가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할 수 없다. 양가로 기인의 채권 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자기의 채권을 양도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것으로서 그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여기에 도달이라 함은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지칭한다고 했으므로 원심 판시 이유대로 원판시 채권 양도의 통지를 피고가 현실적으로 수령하였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 필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피고가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판시 채권 양도 통지서가 들어있는 우편물의 피고인 가정부인 소의 이땡땡이 수령한 직후 한 집에 거주하고 있던 채권 양도 통지인이 소의 국땡땡과 그 우편물을 바로 회수해버렸다면 그 우편물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소의 이땡땡이 알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이상 그 198페이지 통지를 받아야 할 피고로서 채권 양도 통지가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었던 상태였다고 할 것이나 원판시 채권 양도 통지는 사회통념상 채권자인 피고가 그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던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통지는 피고인에게 도달되었던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양가로 디귿 아파트 우편함에 우편물을 넣어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우편물이 분실되는 경우가 흔히 있고 통상 우편함에는 비단 보통의 우편물뿐만 아니라 광고 전단 등도 아울러 투입되는 일이 많으며 우편함에 광고 전단 등이 쌓여 넘치게 되면 아파트 청소를 담당하는 사람이 치워버리기도 하는 등의 현실에 비춰볼 때 특별히 피고의 아파트의 우편함에 자물쇠가 있어 그 우편물을 그 우편함에 투입하여 다른 사람이 쉽게 이를 꺼내갈 수 없는 구조라거나 그 우편함에 자물쇠가 설치되어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으며 경비원 김땡땡이 상속 채무걸세 통보서를 다른 사람이 꺼낼 수 없도록 안전하게 넣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밝혀지지 않는 한 경비원 김땡땡이 상속 채무걸세 통보서를 피고의 우편함에 투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이를 실제로 주차하였다고 추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전자적인 의사표시에 관하여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 전자문서의 송수의 시기를 일정한 시기로 의지하고 있으나 이는 기술적인 도달 시기를 규정한 것으로 고하여며 위법상 도달 시기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유지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될 때에 도달을 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의사표시의 성립시기 일부 견해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도달이 없으면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도달은 의사표시의 성립 요건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없는 것이든 상대방이 있는 것이든 표시행위가 있으면 성립하고 상대방이 있는 것이라고 하여 도달이 있어야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격지세 사이에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표시의 발송까지를 표시행위라고 할 것이다. 만약 앞의 견해처럼 해석하면 도달이 있기 전에는 의사표시의 실체가 있는데 부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어 실질에 맞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그 견해는 도달 시까지는 의사표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의사표시 처리할 수 있다는 등의 모순된 설명을 하기도 한다. 결국 표시행위까지가 성립 요건이고 도달은 효력 발생 요건이라고 봐야 한다. 한편 어떤 자가 작성해놓은 편지를 그의 배우자가 우체통에 놓은 경우에는 작성자에 의한 표시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의사표시는 성립하지 않았고 따라서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다. 의사표시가 도달하였다는 사실은 표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도달이 효력 발생 요건이긴 하지만 민법이 도달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판례에 의하면 내용 증명 우편으로 또는 등비로 발송한 우편물은 반송되는 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199페이지
보통 우편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상당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송달의 효력을 추정하는 측에서 증거에 의해 도달 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다. 제111조의 도달주의 원칙은 격시자뿐만 아니라 대화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격지자, 대화자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고 시간적인 개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라도 전화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대화자에 해당한다. 제111조는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지만 준법률행위에 유치해야 된다. 판례도 준법률행위 가운데 관념의 통제에 해당하는 채권량도의 통제에 관하여 같은 입장에 있다. 그리고 이 규정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고 또 성질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있는 공법행위로 적용된다. 판례도 상대방에 있는 행정처분, 지방공무원법 제67조 1항 2항이 정하고 있는 직위처분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의 교부에 관하여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 양과 3번의 도달주의 효과.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뒤에 그 효력이 생기므로 발신자는 발신 후에도 도달하기 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철회의 의사표시는 늦어도 앞의 의사표시와 동시에 도달하여야 한다. 도달주의를 취하는 결과 어느 일정한 시기까지 하여야 할 의사표시는 그 시기 이전에 도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의사표시의 불착 또는 연착은 모두 표의자의 불이익으로 돌아간다. 최고기간의 계산도 도달시부터 계산한다. 의사표시가 도달하고 있는 한 표의자가 의사표시 발송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그 의사표시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하고 있습니다. 법조문 확인 먼저 하겠습니다. (111조)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할 때는 효력이 생긴다. 제2항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에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이 되어도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12조 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 효력. 의사표시 상대방이 의사표시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서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 대리인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아는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3조 의사표시의 공시성달. 피해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인사소송법 공시성달의 규정에 의하여 성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법조문은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예. 여기까지 한 걸 놓고 다음 거에 서도록 하겠습니다.